안녕하세요. 강홀구의 쉬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 진화 도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짧을 거예요.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시간에 여성 진화 도시 개념, 5대 목표, 그 다음에 이런 여성 진화 도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성차별 현황에 대해서 좀 하고 이 춘천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오늘은 시민참여단의 과제에 대해서 주로 할 건데요. 춘천 사례 끄트머리에 제가 조금 다른 거를 좀 넣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제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게 이제 성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시작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말들,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말에 대해서 또 잠깐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도 어떤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 사업으로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고, 또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서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궁은 왜 제가 이게 성차별이라고 가져왔을까요? 여기에는 아들의 집이에요. 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궁은.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나 딸의 집이 아니고 세포가 자라는 집이다. 그래서 그 포궁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그 다음에 유모차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모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 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라 모자 대신에 유아차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는 차로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저출산은 이게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요즘 왜 애를 안 낳아? 라는 그 여성에 대한 비난이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저출생으로 바꿉니다. 남녀평등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왜 꼭 남자 여자 할 때 남자가 앞이어야 되죠? 이게 은연중에 우리는 남성이 더 우월하다, 남성이 중심이다 라는 걸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양쪽이 평등한 거니까 연한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외할머니, 친할머니도 보세요. 왜 엄마 쪽 그 할머니는 나 할아버지는 왜 바깥 외자가 들어가고 아빠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친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르자고요. 이게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면 태계동 할머니, 소양로 할머니 이렇게, 아니면 뭐 구미 할머니, 서울 할머니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거죠. 효자 상품. 옛날에 뭐 아들이 중요한 시대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효자라 그랬는데, 이런 거 굳이 효자 상품이라 그러지 말고요. 인기 상품. 생리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원래 남자의 그 정액 있잖아요. 그 정이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한 액체. 그런데 여자의 생리는 정혈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딨나요? 그리고 폐경. 이게 그러니까 정혈이 이제 다쳤다는 거잖아요. 폐기 처분. 내지는 뭐 정혈을 안 한다 그러면 야 이제 여자로서 끝이야.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아니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라고 해서 이거는 완경. 정혈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얘가 먼저 나왔네요. 이거 벌써 다 미리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미혼은 결혼을 안 했다는 건데, 미혼이라 그러면 어딘가 뭐 흠이 있어서 결혼을 못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 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난 안 한 거야. 주체적인 나의 선택이야. 그래서 비혼으로 쓰고요. 이제 여직원, 여교수, 여기자, 굳이 남성은 기본으로 가고 여성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거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직원으로 부르고, 시댁도 처가라고 부르듯이 시가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처댁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남자의 집을 높여 부르는 쪽으로 성차별적인 단어인 거죠. 도련님, 아가씨, 굉장히 공손해지죠. 일단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것도 그냥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이런 식의 표현 쓰지 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굳이 나누지 말자고요. 이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누어서 고정관념을 이렇게 부추기는 말을 쓰지 말자고요. 김여사, 요즘 운전 잘하는 여성들도 워낙 많죠. 운전 미숙자라고 부르자고요. 굳이 여사를 넣어서 여성을 비하시키는 말로 쓰지 말고, 몰래카메라, 약간 이게 뭐 재미, 장난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이제 범죄예요. 불법 촬영. 리벤지 포르노, 이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갖고 있던 동영상을 이렇게 뿌리는 거, 이런 거 리벤지 포르노라 그러잖아요. 이걸 포르노라는 단어도 좀 문제지만 이런 거 디지털 성범죄로 부르자고요. 스포츠맨십, 남자만 스포츠 할 때 뭐 정정당당한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잖아요. 스포츠 정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에서도 우리가 차별적인 말들을 우리도 모르게 늘 쓰고 있다는 거죠. 문제 인식을 갖고 한번 바꿔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 여성가족연구원의 이 글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2008년 강원도 여성과 남성은 60.9%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보통은 다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런데 요 항목에서는 여성과 남성으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맨날 남성과 여성은, 남성이 앞에 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고, 남녀도 여성은 76.0%, 남성은 76.8%가 동의해 연합 모두, 아니면 양쪽 모두, 양성 모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평등한 사회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런 단어부터 우리가 한 번씩 고민을 하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여기도 아들이 항상 먼저잖아요. 굳이 자녀라는, 이게 한자로 바뀌면서 이게 꼭 이렇게 돼요. 더 아이들 유무에 상관없이, 아들 딸 유무에 상관없이, 딸 아들 유무에 상관없이 좀 풀어서 쓰자고요. 이렇게 여기도 2018년에는 남녀 여남 각각, 뭐 양성 각각,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부모 자녀도 부모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부면 어때서요? 모부와 아이들, 또는 엄마 아빠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양육자와 자녀, 양육자와 아이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강원도 여성 친화 도시 평가를 한 거를 좀 봤어요. 봤더니 이게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강원도 6개 도시는 공식화된 부서 간 협의 제도가 미정착이 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타부서에 이제 여성 친화 도시 컨설팅을 이렇게 제공하는 실적도 좀 미흡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협업이 잘 되려면 이게 성과 평가 지표로 그런 협업을 잘하는 지표들이 들어가야지 이 여성 친화 도시 협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표가 반영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도 부재하고, 성인지 교육 같은데 이건 뭐 중앙정부, 국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이런데 간부급에서 들어야지 그 조직 전체가 그런 성평등의식, 폭력예방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가는데 높으신 분들이 안 와요. 여기도 뭐 지방의원이라는 분들이 참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고, 사업 전문 인력 배치도 저조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강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민참여단, 이런 조성협의체, 그러니까 시의 공무원들이 들어간 협의체라든가 이런 거를 구성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 관점에서 어떤 시 군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다음 이제 시민참여단을 평가를 했어요. 강원도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평가를 했는데,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항상 이런 참여단을 만들 때 항상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참여해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역할이 불분명하다, 또는 이제 이 마지막엔 시민 참여단으로 활동하는데 이걸 과연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실비라도 받고 이런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민참여단은 그러면 세부 역할은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그 시의 정책을 모니터링해서 개선안을 발굴하는 거, 또 그럼 개선이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 등 이렇게 공모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런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참여단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특정 성만 이롭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약간 여성친화도시라는 말 대신에 조금 다른 용어들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성평등 도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어떤 조사나 교육, 이런 의식 확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성평등 의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의식들을 높이는 교육들을, 시민교육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양육자나 어르신 등 성인 교육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성평등 교육이나 폭력예방 교육들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 고정관념이 더 많고, 그리고 이 생각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폭력 또는 학교폭력을 당해서 양육자한테,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도 오히려 보호자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네가 네 몸간수를 잘 안 해서,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진짜로 성인들이. 그래서 이런 성인들 교육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제가 성차별 언어들을 평등한 언어로 바꿔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평등 언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런 언어를 좀 쓰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또
명절에 사실은 성차별적인 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거를 성평등 명절 보내기 캠페인 같은 거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하시는 집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여러 세대가 만나다 보면 아들이 집에서 하듯이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요 이러는데, 이게 그 의식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엄마는 됐어, 너 집에서도 고생하는데 직장 나가서도 힘들고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한다면서 또 여기 와서 뭘 하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같이 일하고 같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이런 캠페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춘천 사례를 좀 봤지만 공공 영역에서 성차별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차별적 언어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그런 뭐 문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는 그 소양강 처녀상 김유정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번 뭐가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거를 되돌리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수 있게 문제 제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그런데 이제 그런 안전이나 폭력에 대한 우선 의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요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방점이 맞춰진 도시 설계가 뭐 세프티드라고 있잖아요. 그런 도시 설계를 해라 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성 일자리, 그것도 질 높은 일자리를 자꾸 만들도록 그 지자체에 촉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직장에 가서도 성평등한 직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특히 높은 자리에 여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 이런 데 여성 30%가 채워지도록, 그 이상이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권고사항으로 나온 건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라 말씀을 드려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라. 이거는 성인 화장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남성 화장실에 소변 보는 공간에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어떤 신체에 대한 그 소중한 거,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아니 성인이 돼서도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런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남성 소변기만 뚝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변기만 쭈룩 있어서 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막 비교하고 이런 거. 그거 왜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게 그 잘못된 남성성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뭐 자기가 굉장히 뭐 남성성을 과시한다거나 그걸로 위축이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단이 해야 될 고민들 또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 강의인데요.
여성 친화 도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성차별 또는 성인지 감수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고 실질적인 강의를 원하시면 저 강홀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대면에서도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